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상위 0.1%만 아는 행정사 성공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가 지금 이제 201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7, 8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비교적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인지, 여러 행정사님 및 이제 후배 행정사님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행정사가 된 후 3개월 동안 뭐 했냐면은요, 블로그 광고에 역점을 뒀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행정사 사무실, GS 행정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른 행정사님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뭐 전화를 어디선가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블로그 광고를 해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온 거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고, 만들 때 이제 어떤 아이템에 대한 참고사항은 다른 행정사님들이 어떤 블로그 어떤 내용들을 하나 이제 보면서 그걸 참고를 해서 부지런히 이제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든 다음에 이제 보니까 블로그에서 연락이 오면은 그 블로그 정보를 보고 행정사에게 연락이 왔을 경우에 처음 시작한 2017년 당시에 질문사항은 제가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름 이제 뭐 비서협회 회장도 하고 국회에서 보좌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고 자만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또 행정사로서의 업무는 달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주로 연락을 받거나 올렸던 글은 행정심판이라든가 또 학교폭력이라든가 영업정지 또 민간자격증 또 비영리법인 이런 것들이었는데, 의뢰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과 제가 이제 적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그때서야 이제 그런 게 있나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확인한 거는 의뢰인이 연락을 해서 질문하는 게 바로 내가 바로 공부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전화를 받고 그 의뢰인의 질문에 의해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뢰인들이 전화를 하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네이버 광고를 하면서 검색 광고에 들어가면은 최고가로 이제 가장 이제 1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X를 선택을 하면 클릭당 비용이 되게 비싸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당시 화장품이다 그러면은 지금 화장품이 뭐 8,000원, 9,000원 되지만 그때는 한 3,000원, 4,000원 할 때 평균 이제 뭐 하위나 중위 정도로 가면은 3, 4천 원이다. 그러는데 상단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300원, 500원 뭐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올리면은 한 2,000원, 3,000원 상단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료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심에 이제 액수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죠. 물론 이제 대답을 다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그 가짜 석유에 대한 가짜 석유 판매에 의해서 영업정지가 되는 건데, 그때는 저는 과태료하고 가진금을 잘 혼돈이 좀 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료 채취에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을 적에 새로운 시료를 잘 채취해서 하시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이제 가짜 석유도 마찬가지고 KC 인증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를 이제 수거해서 조사를 할 적에는
수거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을 수거해서 1차 시험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유통했던 그 판매자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죠. 너네 제품에 문제점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할 경우에는 새로운 시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료했던 제출 그 검체 중에서 일부 사용하지 않은 걸 다시 쓰니까 결과에서 차이가 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라는 잘못된 정보를 드리기도 했고,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하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연락이 와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게 환자를 유치했을 적에 수수료 30%를 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그걸 불법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게 다 규정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의뢰인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주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는 바로 의뢰인이 질문했을 적에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아주 공격적으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그 아이템별로 파생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블로그 광고가 가장 중요하고, 블로그 광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케이스로 전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의뢰를 받게 되면은 그 아이템이 파생 아이템을 만들어준다는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GS 행정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동료 행정사님을 통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 등록하는 거를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도 같이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두 가지 아이템은 이제 자연적으로 같이 하게 되죠. 쌍둥이 아이템이죠. 물론 화장품을 OEM 생산하는 분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만 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해서 등록을 하고 나면 말 타면 경마하고 싶다고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값이 10,000원이다.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은 뭐 50,000원, 100,000원 팔 수 있을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화장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표 지점은 일반 화장품보다는 기능성 화장품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에 맞게 기능성 화장품 허가 절차는 아주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의뢰인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고 행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사업 열심히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염색약이었어요. 염색약이었는데 제가 해나 염색약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을 때 꼭 행정사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부도수표도 될 수 있겠지만 그분께서 저한테 하나의 화두 아이템을 던져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건 말건 어쨌든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진짜 파일을 10개를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능성 화장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거 잊어버릴까봐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때 다 기재해서 올려놨죠. 기능성 화장품을 허가받으려면은 뭐 시험을 해야 되고 기시를 작성해야 되고 뭐 안유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기재를 했더니 기능성 화장품하고 의약 외품이 그 신청 허가 프로세스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걸 다들 어떻게 알았는지 생리대에 대한 허가를 위해서 연락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2017년이었는데 그때 생리대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일회용 생리대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면생리대를 비롯해서 대체되는 생리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시장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아니 웬 뜬금없이 생리대를 갖고 이렇게 전화를 하지? 이런 의문을 갖긴 했지만 제가 항상
의뢰인이 그 다음 진로를 알려주고 의뢰인이 아이템 공부에 대한 왜에 대한 질문을 해서 나는 어떻게를 답변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뜬금없이 연락 주는 사안이지만 공부를 또 생리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대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리대 의뢰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진짜 본격적으로 식약청하고 진행을 하면서 식약청 담당자하고 대화하는 거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또 준비를 막 하고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마스크로 연락을 준 거예요. 이제 그게 2019년 9월 10월에 이제 마스크 이제 그때 당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들을 허가를 받게 됐죠. 그래서 미세먼지로 허가를 의뢰한 마스크 허가 하나, 또 수입을 하다가 이제 허가 신청을 하다가 리젝트 된 회사 거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내용을 열심히 블로그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로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평소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블로그 쓰는 게 거의 취미생활이다시피 해서 의뢰인이 상담한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늘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부지런히 올리고 있는 차제에 2020년이 됐고 2020년 1월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마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의뢰 들어오는 그와 같은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제 평생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경험을 했는데,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블로그를 최고의 광고료를 내가면서 이제 많은 의뢰인이 저한테 연락을 하도록 한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제가 2020년에 블로그 광고를 벌써 3년째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된 다음에는 마스크로 그렇게 많은 의뢰를 받아서 대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는 제가 처음 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이제 무조건 고가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1페이지에는 나오게 하되 저가로 할 수 있는 요령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블로그 검색 광고에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광맥은 다 의뢰인의 질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자파상식으로 여러 개를 뭐 학교폭력도 해, 영업정지도 해, 민간자격증도 해, 뭐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거, 뭐 비영리법인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나는 설렁탕 전문집, 냉면 전문집 이런 거 해갖고 손님이 딱 오면 5명 냉면 5그릇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가 돼야겠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현실을 모르는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약외품으로 마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의뢰 들어올 때 화장품 하지마. 민간 자격증도 뭐 대행비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의약외품에 집중하고 이건 하지 말을까?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행정사가 되다 보니까 장사꾼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사업을 한다기보다 의뢰인하고 1대1로 직면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들어오는 돈을 거부할 자신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밤을 새우면서도 민간 자격증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죠. 2021년 한 중반부가 되니까 이제 마스크의 특수는 어떻게 보면 딱 1년 반, 2년 요 정도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스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허가 때문에 사업 규모도 키우고 직원도 늘리고 뭐 약간 지출 규모도 커지고 이런 차제에 마스크가 떨어지니까, 만약에 제가 마스크만 전문으로 하는 냉면 전문집이 됐다면 문 닫아야 됐겠죠. 네, 힘들지만은 마스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가의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라든가 민간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했던 덕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템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어느 것만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입니다 라는 걸 지향하기보다는, 사실 행정사 업무라는 거는 법무사님이라든가 변호사 또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제외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행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나는 어느 전문 분야의 행정사라는 거를 지향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다양하게 접근해서 해 나가는 것이 1% 상위의 행정사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들을 하냐, 행정사가 만능이라는 거를 또 의뢰인들이 많이 인식을 하셨는지 뜬금없이는 전화들을 해주세요. 행정사님 MSDS 발급하시나요? 뭐 행정사님 요소수 수입하려는데 대행해 주시나요? 행정사님 여성기업 확인서, 뭐 뿌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줬을 때 사실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떡 맞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안 합니다. 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 또 뭐 그냥 용감하게 의뢰를 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화를 받는 걸 내가 하지도 않는 거 이분이 왜 연락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은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라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의 메신저인 거죠. 바로 그 아이템을 또 공부를 부랴부랴 하면서 이제 그 아이템을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 이미 그걸 대행을 맡으신 행정사님들이 바로 또 아주 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서치를 해서 그분들의 내용을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블로그 광고를 하면서 0.2% 또는 2% 아주 핵심은 빼고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그 블로그 내용만 갖고는 대행을 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 MSDS라든가 중소기업 확인서라든가 여성기업 확인서라든가 이제 구글 검색을 하고 근거법을 찾기 위해서는 뭐 여성기업 확인서 스페이스 잡고 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근거법이 나오고 그 근거법 안에 시행규칙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서 신청서를 프린터 서식을 찾으면 그 서식에 필요 서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의뢰인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제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뭐뭐뭐뭐를 준비해야 되나요? 어떤 조건이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대행비는 얼마인가요? 소요기간은 얼마인가요? 이거를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신청서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 여성기업 확인서다 그러면 중기청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각 해당되는 부처가 있는데 부처 사이트에 가면은 거기를 발급받기 위한 또는 신청하기 위한 매뉴얼 그거를 민원 설명서 뭐 또는 여러 가지 매뉴얼 그런 명칭들을 써서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해 PDF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료를 찾아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서식과 양식들을 다 만들고 찾고 해서 임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또 임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저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파악한 거를 잊지 않도록 그 시점에 바로 블로그 광고를 합니다. 블로그 광고를 하면서 안 한 걸 했다고는 하기가 뭐하니까 상담 의뢰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글을 올리면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공부한 거 또 설명 자료집, 민원 자료집에서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블로그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블로그 광고를 해놓으면 너무나 재미있는 게 바로 연락 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받고 바로 연락을 받았을 때 의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보낼 서류를 임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제 어느 아이템이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임시 저장을 하고 상담을 하면은 바로
이제 입금돼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사를 하시면서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의뢰인들 서치하다가 이제 공무원은 어느 과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행정사 분들께서는 너도 나도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에게 가장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뢰할 생각은 없고 궁금한 것만 묻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착한 마음으로 그 상담만 하다 보면 하루 왼종일 이제 깡통 부자만 있는 거죠. 계속 상담만 했지 의뢰가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은 이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개별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시는 분에게는 유료 상담을 의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행정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자세로 친절하게 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자력같이 끌어들이는 능력이 생긴다는 점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1% 상위의 행정사, 성공한 행정사가 되기 위한 노하우를 간략하게 총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블로그 광고는 반드시 공격적으로 하고 아주 사소한 상담 내용도 블로그에 기재를 하고, 제 경험으로는 블로그 광고를 완성도를 높여서 하면은 사실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약간 미흡하지만 노출을 일단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의뢰인이 저하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아이템과 관계없는 아이템을 갖고 상담을 하더라도 그 상담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분이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관심 갖고 공부하라고 보내주신,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다 생각하고 그분이 질문한 것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척할 미래의 아이템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를 열어놓고 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광고를 하면 통계를 검색을 할 수 있는데, 통계 검색을 하면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통계 수치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블로그 광고는 이제 고객과 접점을 찾는 거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로서의 성패는 1도 블로그, 2도 블로그, 3도 블로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유튜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유튜브 광고를 한 이후에 유튜브를 봤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에 있어서도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컨텐츠를 소개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두려움 없이 접근하실 것을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정보 되셨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